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획 출판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 대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의 대표이고요.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제가 쓴 책들입니다. 약 한 21권 정도인데 여기 한 일부를 이렇게 배치를 좀 해두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기획 출판이 다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기획 출판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획 출판이 다소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대책은 뭐냐? 대책은 결국에는 좀 더 잘하는 겁니다. 그죠? 좀 더 잘한다. 좀 더 잘한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요, 바로 시장성입니다. 시장성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시장성이 높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베스트셀러가 잘 될 수 있고, 이런 주제를 잡아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성이 높은 주제는 현재 베스트셀러이거나 혹은 강연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혹은 신문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라는 거죠. 이런 주제로 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출판사가 굉장히 출판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될 만한 주제로만 책을 내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메인스트림, 주류적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시장성이 높고 이런 주제로 책을 써야겠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실용적인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독자들이 뭐다? 읽고 바로 실천해서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책을 써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해보라고 실천 방법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들은 일련의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책을 보고 나서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행동을 통해서 바로 삶의 결과가, 실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시장성이 좀 더 높고 좀 안전한 주제, 그리고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책을 써준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더욱더 열심히 자료 수집을 해서 책을 써야겠죠. 그렇게 해서 책의 컨텐츠 퀄리티를 높여줘야겠죠. 그리고 챗GPT라는 것도 좀 활용을 해줘야겠죠. 챗GPT의 경우에 활용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건 좀 기억해야 돼요. 활용을 하면은 좋아요. 근데 제가 챗GPT를 활용해 본 결과 이걸로 책을 다 쓰기는 불가능해요. 다 쓰기는 불가능하고 일정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일정 정도의 책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의 어떤 수준과 질을 높여줘야겠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외부적인 작업으로 자신의 스펙을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동시에 자기의 어떤 채널들, 인스타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들을 확장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동시에 해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기획 출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쓴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지난 한 8년 정도요, 수강생들을 지도해서 원고 투고 대비 90% 이상의 기획 출판 계약을 성공하도록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원고 투고 대비 90% 이상 기획 출판 계약에 수강생분들이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느끼죠. 뭔가 이 출판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 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가정의 여력이 크게 줄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출판계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책을 쓰는 우리도 영향을 받죠. 우리가 책을 낼 때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이 한국적 이 2023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을 고려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책을 쓰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보다 더 시장성이 높은 주제로 책을 써라는 겁니다. 보다 더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그리고 독자들의 어떤 방향들이 결국에는 삶의 변화를 더욱더 원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삶이 달라져야겠죠. 형편이 펴져야겠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책을 써줘야겠다. 실제 실천 방법을 잡아줘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외부적인 어떤 것들, 스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외부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동시에 챗GPT를 활용해줘야겠다. 그래서 내용적 수준을 높여줘야겠다. 이런 4대 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책을 쓴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책을 출판하고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기획 출판에 성공한다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한 번도 안 썼죠. 하기 때문에 기획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 투고 대비 1000명 중에 1명이 기획 출판 계약에 성공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책이 기획 출판에 성공했다는 것은 1000대 1을 뚫었다는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의 책은 거의 상당수가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가 안 될만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책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기성작가로서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기획 출판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책을 쓰는 입장에서 기획 출판에 성공했다는 것은 출판사들이 완전히 이렇게 막 낮추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책을 한 번도 안 써봤네, 경험이 아무것도 없네, 검증된 게 없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시리 구직자란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어떤 벽을 넘은 거 아닙니까? 이 벽을 넘은 거잖아요.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출판사가 깐깐하게 보는 이런 낮춰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디스어드밴티지 속에서 이걸 넘은 거잖아요. 출판의 어떤 벽을 넘은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베스트셀러 된다 봐야 돼요. 확 낮춰서 볼 때도 이 원고라면은 베스트셀러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기획 출판하신 분들은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분들도 보면요, 첫 책으로 해서 종합 베스트셀러 1등이 된 분도 있어요. 수만 권 팔린 분도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첫 기획 출판에 어마어마한 벽을 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벽이. 이 벽은 어렵단 말이에요. 1000대 1이고 이걸 넘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우리 수강생분들도 저랑 같이 첫 책을 대부분 쓴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압도적 결과물이죠. 우리 수강생 결과물을 제가 116명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보시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물들이 베스트셀러 오르고 막 세종도서 선정되고 해외 수출하고 이 결과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넘기 진짜 힘든 벽을 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벽을 넘어주는 순간 또 다른 어떤 세계가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회의원에 당선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죠. 국회의원 돼가지고 인생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뇌물 먹고 이러면 감옥 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작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 다른 드라이버를 걸어야 돼요. 대통령 당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당선했는데 뭐 보니까 막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가의 벽을 한번 대주고 이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지. 변호사가 됐다, 끝이 아니지. 스타 변호사가 돼야 되지. 왜? 변호사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 그잖아요. 모든 세계가 그래요. 변호사는 변호사 안에서 경쟁하고, 국회의원 안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격차가 어마어마하거든. 이 속에서 또 다른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계속 걸어줘야 됩니다. 인생은 결국에는 이런 것이 중요하죠. 어저께 제가 넷플릭스로 최강야구를 봤단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김성근 감독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2입니다. 82인데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고 있죠. 예. 김성근 감독님이 어떤 분입니까? 대한민국 전설 아닙니까? 사실은 그분이 돈이 없겠어요? 돈이 많아도 당연히 여러분보다 많고 저보다 많은 겁니다. 그죠? 최소 100억 이상 있지 않겠어요? 몇백억 있지 않겠어요? 몇백억까지는 재산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지 않겠어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승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80이 아니라 한 거의 90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나이가 올해 40인데
한 110살까지 수명이 연장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8, 90까지도 일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평생 현역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작가는 평생 현역을 살기에 가장 좋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 드라이브가 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깁니다. 그리고 역전과 재역전의 연속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전의 명사수가 되길 바라고 역전을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길 바라고 책 쓰기가 그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를 뵙고 또 함께 책을 써보도록 하죠.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작가였습니다.